사실 혐오 감정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으며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현실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혐오 감정, 혐오 표현의 문제는 가상현실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SNS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혐오 표현을 쉽게 하고 혐오 감정을 마구 분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점점 커뮤니티나 SNS 등 가상현실에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혐오 감정, 혐오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혐오가 등장한 이제 배경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역시 저는 인터넷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사람은 결국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대에나 어쨌거나 어떠한 사건들,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든 어느 시대든 진상은 있었고 나쁜 사람들은 있었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범죄들이 물론 존재하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퍼지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자주 수용하고 어느샌가 이제 이들을 이제 단체로 이제 구별하는 말들이 생기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을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불렀던 거긴 하지만 이제 나쁘게 부르는 단어들이 있죠. 뭐 짱깨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떠하게 카테고라이즈화를 시켜버린 다음에 인터넷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단은 아 저런 일을 막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쁘게 생각하게 쉽게 된 것 같아요. 혐오는 자격지심과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한 미움의 감정을 넘어 역겹고 더럽고 추악한 감정을 담고 있는 혐오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을 이루게 되었을 때 더욱 빠르고 거대하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이민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겨냥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줄곧 이어져 왔는데, 특히 커뮤니티라는 집단적 공간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더욱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들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란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면 서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 유럽 국가들 중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혐오하는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면 좋든 싫든 교류를 해야 하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해야 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한중일은 교역도 했지만 임진왜란, 중일전쟁 등 전쟁도 겪어왔습니다. 애초부터 상대를 혐오하면 상대의 자원을 빼앗을 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혐오가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혐오가 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정치 사회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적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들끓고 있는 모든 혐오의 근원은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 불황이 가져다준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계와 안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절박함은 혐오라는 감정으로 둔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의 혐오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혐오 산업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이를 10분 활용하는 기득권층,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 속에서 혐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혐오가 우리의 일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실 사회에서는 이러한 혐오 표현이나 감정을 자주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커뮤니티나 SNS 등 가상현실에 쉽게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나 SNS 등에 만연한 이러한 혐오 표현, 혐오 감정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우리의 일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치에 있어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느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갈라치기만 할 뿐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혐오가 우리의 일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는 사실 우리의 일상에는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 세상까지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속에서 커뮤니티 등의 활동을 얼마나 즐기냐에 따라서 이 혐오라는 감정은 그 사람에게 많이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고, 이제는 단순히 적은 숫자 수준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막 자기의 이제 지지도가 어떤지를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올릴 정도로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꽤나 이제 친숙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할 때, 중국인 친구, 일본 친구랑 얘기할 때 당연히 그런 감정을 내비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하는 인터넷 속에 이게 살아 숨쉰다면 사실 일상에 꽤나 이미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발전하면 혐오가 될 수 있기에 혐오는 우리 일상에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만들어내는 좌절감과 분노에 이를 놀이화하고 일상화하는 인터넷 문화가 더해지면서 촉발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한 감수성이 둔감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더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더 큰 언어폭력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본질적으로는 일상화된 분노와 좌절감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019년에 광범위하게 반일 불매 운동이 있었고 코로나 유행 이후 중국에 대해 도를 넘는 혐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14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에서 유일하게 50세 이상의 장년 세대보다 아랫세대가 중국에 더욱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게임 방송 중에는 중국인 참교육 같은 제목으로 대만 국가 등을 트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혐오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혐오는 우리의 일상에 매우 가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국가를 향한 혐오는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성별이나 나이, 지역, 그리고 또 정치 성향 등등에 따른 차이에 따른 혐오가 굉장히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만연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혐오 양상을 살펴보면 그것이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서로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깊었기에 그만큼 갈등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 대한 혐오는 매우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단편적인 예시를 들자면 한복이나 김치, 이런 전통적인 요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콘텐츠 등의 표절 문제 이런 것까지 모두 혐오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혐오가 우리의 일상에 매우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한국인 인터뷰를 보면서 인접 국가 사이의 혐오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이가 좋기 어렵다. 그리고 혐오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감정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도 한국, 중국, 일본 3국처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혐오라는 감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표출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혐오란 감정 자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의 답과 같이 익명성에 숨어서 이러한 혐오 감정, 혐오 표현을 표출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접국은 당연히 싫어하게 되죠. 그건 맞죠. 왜냐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전쟁을 했을 수도 있고 인접 국가들은 이제 바로 서로 이제 창칼을 맞대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가 서로 좋은 적보다는 그래도 나빴던 적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당장 이제 중국과 일본과 거의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제 싸움을 해왔고 뭐 원교 근공이라는 이제 말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근접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만 이제 공격적인 이제 움직임을 취해도 이제 저희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얽힌 역사 문제들은 더더욱더 이제 그런 감정들을 격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접국가를 싫어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겨버리기 시작을 한다면 그 감정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저희는 이제 이성적인 인간이니까 최대한 이제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이제 싫어한다는 개념, 혐오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차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혐오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화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타인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타인의 문화는 곧 자신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 되므로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넘나듦으로써 감정이입은 물론 역지사지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능력을 갖추면 타인에 대한 무모한 혐오 발언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못생긴 사람일수록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혐오, 감정은 어쩌면 당연하게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국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2019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550만 명에 육박했고, 코로나 여행 규제 해제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관광하러 가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의 확대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접 국가를 향한 혐오라는 감정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혐오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감정의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접 국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일이지 혐오라는 국민 정서가 이를 해결할 길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우선 저는 혐오 감정 자체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혐오 감정, 혐오 표현을 표출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 감정, 혐오 표현이 계속해서 표출된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혐오 감정, 혐오 표현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에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는 서로 많이 교류를 하며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가 왜 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이게 혐오라는 거는 결국에는 편견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혐오가 이제 나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편견이 먼저인가 혐오가 먼저인가는 이제 어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 결국 이것들을 그렇다면 닭이냐 달걀이냐가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혐오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단체가 이제 단체 그룹이 수많은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을 이제 단체를 스스로가 생각하는 편견에 이제 묻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라고 어림짐작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혐오나 이제 편견 같은 감정들이 강해진다면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더 무서워하게 되고 사실 그 무서움은 공포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움으로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또 편견을 낳고 계속 그건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이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혐오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끊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혐오는 분노와 같아 전염병처럼 퍼지고 잘못된 집단 행동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집단 행동으로 번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혐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이웃을 통해 마련됨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마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오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습니다. 홀로코스트는 히틀러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유럽 내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나치가 부추겨 제노사이드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나치가 최악의 형태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 내 유대인 약 900만 명의 3분의 2인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혐오에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국가 규모로 부추길 경우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또 그렇게 곪은 혐오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서로 간의 혐오는 굉장히 구조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근원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국가 간에 발생하는 혐오 역시도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지는 않을 뿐더러 오히려 커다란 실이 되기 때문에 혐오는 근원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